토요일인데 어제부터 황사가 굉장히 심해서 목이 좀 걸걸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황사 조심하시고 미세먼지 마스크 꼭 쓰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주식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이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 3년 정도 제가 탔죠. 3년 넘게 타고 있는데 페라리 488 GTB입니다. 이 차량도 한 3개월? 처음에 샀을 때는 정말 타기 싫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 차를 받자마자 그 캐리어로 탁송을 받았는데 집 앞에서 한 10분 운전하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가. 그래서 바로 딜러한테 전화했죠. 저 이거 그냥 반납하면 안 되냐, 지금 이 차 사온 거 너무 후회 중이라서 너무 어렵고 그래서 다시 반납했으면 좋겠다, 환불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음악도 뭐 지금 영어로 했으니까 뜨지만 한글로 하면 네모네모 이렇게 다 깨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응한 데는 이 사이드미러 접고 내려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돌려줘야지 이게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접힙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열어야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열리고요. 이 차를 내리기 전에 이걸 작동을 시켜놓고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차를 키를 잠가도 자동으로 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처음에 어려웠어요. 뭐 이런 기능들은 범피로드라고 해서 포르쉐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서스펜션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코너링 하거나 이럴 때 좀 세팅을 좀 단단하게 해서 좌우로 이렇게 치우치는 게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는데, 페라리는 똑같이 생긴 버튼인데 오히려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그래서 이런 요철이나 이런 방지턱 그리고 자갈길 같은 곳, 길이 안 좋은 곳 갔을 때는 이걸 눌러주면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걸 눌러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버튼이 마네티노 버튼이라고 해서 레이스, 뭐 시티 오프, ESC 오프 이런 버튼이 있는데 전 보통 레이스에 놓고 다닙니다. 왼 모드는 이제 비 오거나 눈이 올 때 미끄럼을 좀 방지해주는 느낌이고, 그리고 스포츠는 가장 기본적인 그 컴포트 모드, 일반 세단의 컴포트 모드, 레이스가 이제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인데 레이스 모드에 놔야 그래도 배기음도 조금 더 커지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 위로는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차가 반파되기 때문에 이 기능은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죠. 따로 뭐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특히 여기에서는 뭐 리프트 기능이라고 해서 이걸 눌러주면 앞에 조금 차고가 올라가서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좀 더 좋다는 거. 근데 거의 다 이걸 안 눌러도 페라리는 웬만한 방지턱 같은 건 다 넘어갑니다. 포르쉐처럼 약간 높은 편이에요. 람보르기니나 맥라렌은 거의 리프트 기능이 없으면은 도로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고 하는데, 페라리는 굉장히 데일리가 가능한 슈퍼카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차를 봤고요. 따로 뭐 설명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뭐 R 버튼, 후진, 오토 버튼은 이렇게 수동 모드가 아닌 자동 모드, 그리고 PS는 파워 스타트인데 포르쉐에서 말하는 런치 컨트롤, 정지 상태에서 급가속을 하는 그 기능입니다. 저도 이거 한 번인가 써봤는데 그 이후로는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첫째랑 같이 타는 이제 카시트 되어 있고요. 보통은 여기에 골프백을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전 골프 치러 갈 때, 연습장 가거나 할 때 이 차량을 타고 자주 가죠. 그래서 이제 생계형 주식 투자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특히나 제 유튜브도 많이 보실 테고 다른 주식 유튜브들 그런 것도 많이 보시겠죠. 생계형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대충 한 1억으로 투자금을 잡았다고 했을 때, 물론 그 정도를 전 잡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이 처음에는 한 500 정도, 그리고 1000에서 2000 그 정도로 투자금을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1억 기준으로 할게요. 1억으로 내가 생계형으로 하고 전업으로 한다 이렇게 봤을 때 1억으로 한 달에 5%, 그럼 500만원이죠. 그럼 웬만한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연봉 한 뭐 1억 가까이 수준은 됩니다. 세후 500이면. 근데 주식에서 이 5%, 1억으로 500만원을 버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돼요. 하루 만에 날 수도 있고 운 좋으면 1분, 2분 만에 날 수도 있는 그런 수익금이죠. 근데 내가 처음에 운 좋게 뭐 500만원 벌었다고 할게요. 그럼 1억 500이 내 총 금액이 됩니다.
자산이 되죠. 그럼 그 500만원을 내가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인출을 해놔야 돼요. 내 생활비는 일단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출을 해놔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금액으로 더 투자를 해서 또 5%를 벌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다음번 매매에서 5%를 잃었다, 그러면은 500만원을 잃는 게 아니죠. 1억 500에 5%니까 25만원이 더 손실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1억으로 한 10% 날렸을 때 9천만원이 되죠. 1000만원 마이너스니까. 근데 9천만원으로 다시 10%를 빼면 1억이 돼야 되는데 9,900만원이 돼버려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계좌가 깡통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생활비를 빼놔야 된다는 겁니다. 생활비를 빼놔야 돼요. 근데 500을 생활비를 잡았다, 500만원을. 그러면 500만원을 일단 1억에서 일단 빼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9,500으로.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왜냐? 돈이 더 많아야 큰 돈을 버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5천만원까지 떨어져요. 투자금이 계속 날리고 날려서. 그럼 5천만원으로 이제 1억을 벌려면 100%를 벌어야 돼요. 100%. 5천만원에 100%가 5천만원이니까 100%를 벌어야 1억이 됩니다. 근데 1억이 있을 때는 절반만 잃었는데도 5천만원이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계산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 손익비 있죠. 내가 2%에 손절할 거야. 그리고 수익은 또 2% 낼 거야. 이게 50대 50으로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깡통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를 손절 잡았지만 무조건 수익금은 2.5에서 3%는 가져가야 그래야 손익비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승률을 구할 때, 통계적으로 승률을 구할 때 주식에서는 적어도 한 60대 40, 최소 70대 30, 정말 좋은 것은 80대 20, 이 정도 확률로 더 수익 비중이 높아야 된다. 80%가 거의 수익 비중이어야 되고 20% 정도는 손실 비중이어야 된다. 이래야 정말 안정적인 그런 계단형 상승이 나와요. 요즘에 이제 저한테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 주식 안 하시던 분들도 주식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튜브에서 알게 되신 모르는 분들이 아니고 제가 원래 알고 지내던 분들, 그런 분들이 연락 와서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 좀 듣고 싶다, 카페에서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 뭐 만날 때마다 저도 피곤한 건 맞아요. 항상 똑같은 걸 얘기해야 되고 또 똑같은 뭐 방식을 또 알려줘야 되고, 다들 이렇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내 일단 1000만원을 투자할 것인데 한 달에 100만원씩 버는 것만 목표로 하고 있다. 큰 돈도 반발한다. 한 100만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난 그걸로 작게 목표를 설정했다. 근데 한 달에 1000만원으로 100만원씩 버는 건 굉장히 초고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뭐 지금 다 아시겠지만 100만원으로 10만원씩 월에 계속 버는 것도 진짜 초고수고, 그 100만원 가지고 한 달에 5만원씩 버는 것도 진짜 초고수예요. 왜냐, 그 돈이 1000만원 그리고 1억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1000만원일 때는 50만원씩 버는 거고 1억일 때는 500만원씩 벌게 되는 거니까 이게 투자금의 차이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 그릇을 늘리느냐가 문제지, 그 투자금의 차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늘릴 수는 있습니다. 내 멘탈만 정말 강하게 만들면. 그래서 100만원으로 5만원을 버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차이 났습니다. 초보자들은 그렇게 매달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 5만원 이상씩, 그럼 정말 초고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그렇게 되기 전에 깡통을 차버린다는 건데, 전재산을 깡통을 차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 5만원씩 꾸준히 버는 연습을 해라, 소액 연습을 해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결국에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 내가 꾸준하게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연습을 할 수 있느냐, 그건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큰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한 2번 3번 깡통 차면 전재산이 탕진 나버려요. 그러니까 더 연습할 수가 없어요. 무유 투자는 성이 안 차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100만원 가지고 5만원씩 내는 걸 목표로 한 달에 꾸준하게 연습하면은 깡통 10번 20번 차도 안 죽습니다. 그래봤자 2천만원이에요 손실 나는 돈은. 자, 2천만원 손실 나고 시장을 떠나더라도 그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다. 2천만원밖에 안 날렸으니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2천만원이 아니라 2억, 20억, 뭐 50억 이렇게 날리시는 분도 많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걸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차량을 3년 넘게 탔기 때문에 뭐 차량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도 팔아야겠죠. 그리고 두 자리잖아요. 저는 이제 자식이 이제 2명이 됐고, 이제 둘째가 2돌이 지났어요. 첫째는 지금 초등학교 입학했고, 그래서 이 차량도 이제 팔게 된다면 4인승으로 가야겠죠. 페라리 4인승, 이런 오픈카 4인승이나 아니면 또 생각하고 있는 게 로마, 페라리 로마인데 그건 이제 오픈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스파이더라고 해서 오픈되는 모델이 나오나 봐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이 거의 끝났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잡지 못할 거고 VIP들에게만 기회가 가기 때문에 좀 나중에 또 중고로 풀리면 그때로 넘어가든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대안으로는 람보르기니 우루스라는 차량이 있어요. SUV. 그 차량을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차량을 좀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도 얼마 전에 보증 연장을 했거든요. 2년 보증 연장을 했는데 13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보증 연장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페라리를 오히려 좋아하는 게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 차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첫 외제차를 뭐 BMW나 벤츠, 뭐 아우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보통 BMW 타시는 분들은 운전을 좋아하시고 약간 좀 성능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BMW를 많이 타시고, 벤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우아하거나 좀 승차감 좋거나, 특히 이게 나중에 이제 더 상급으로 넘어갈 때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BMW 타시던 분들은 그 다음 상급 차로는 마세라티나 람보르기니를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벤츠 이렇게 타시던 분들은 페라리로 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그래서 제가 약간 페라리 왔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페라리가 그렇게 람보르기니처럼 이렇게 배기음이 뭐 카랑카랑 이렇게 막 크지 않고 주변에 그렇게 민폐 끼칠 정도는 아니거든요. 크게 밟지 않으면. 저도 그런 거에 약간 끌려서 이런 차를 좀 고른 건 있어요. 제 특징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민폐 주는 거 싫어하고 좀 조용조용한 거 좋아하고, 그리고 페라리라는 그 브랜드 감성도 있고요. 그리고 좀 20대가 좀 어울린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40이 가까워지는 30대가 타기에는 람보르기니는 좀 SUV 이런 거 아니면 우르스 아니면 좀 우라칸이나 뭐 아벤이나 이런 것들 좀 타기가 좀 제 생각에는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제 20대 한 후반이었으면 또 몰랐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페라리를 쭉 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골프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차는 2인승이고 트렁크가 앞에 있기 때문에 골프백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포르토피노나 이제 로마나 그 람보르기니 우르스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있어요. 뒤에 트렁크가 있고 엔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골프백 2개까지는 충분히 들어가고, 람보르기니 우르스는 4개도 들어가겠죠. SUV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차량을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꼭 힘내시고, 요즘 시장이 안 좋긴 합니다. 비트코인에 좀 몰리는 것도 있어서. 하지만 요즘 삼성전자 잘 오르죠. 8만원 또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정말 좀 저는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굉장히 응원해요. 우리나라 정말 자부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삼성전자를 굉장히 응원하는 편입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뭐 10만전자 넘어가고 또다시 100만전자 갈 때까지 삼성전자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